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갔어요, 구치소로. 석변 변호사랑 녹슨 편지를 써서 주신 거예요. 거기 보면 분명히 본인은 보고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변호 사실도 없고.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이제 이화영 전 지사와 관련된 뭐 진술 내용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회유 압박에 있었느냐?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이 결정적 진술을 뒤집고 싶었던 게 어제 덕수 측 변호인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증거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다 보시는 백주대낮에 공개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면 나라도 아니죠.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민변 변호사 내쳤다. 이런 재판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재판정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벌인 데 이어서 어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는 의뢰인과 변호인이 부딪히는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좀 더 어제 재판 꼭꼭 씹어볼 부분이 많아서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병무 의원님. 네. 본인이 원래 쭉 변론을 맡아줬던 해관과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 그랬더니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재판 잠시 멈춰주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상의해보겠다. 그랬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를 했다. 어제 재판에서 확연히 드러난 건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에는 이제 변함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7월 25일에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두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에도 사실은 그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와 그 계속 앞으로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한 걸로 그렇게 언론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다 정리된 걸로 봤는데 갑작스럽게 재판 전날 이제 해광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나왔는데 예. 아마 이 부분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잘 몰랐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형태 변호사가 와서 그 뭐 본인이 변호 활동을 하겠다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상의를 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과 그 같이 하겠다는 뜻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제 재판이 이제 파행을 겪었는데 참 이례적인 현상이죠. 뭐 여기 변호사들 계시지만 사실은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뢰인하고 전혀 뜻이 다른 얘기를 법정에서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는 거의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런 변호인에 대한 이제 뭐 수원지검에서 징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마 징계 등 여러 가지 후폭풍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 변호사와는 함께 하지 않겠다. 이걸 분명히 한 셈인데 다음 화면들을 좀 볼게요. 어제 저희가 한번 쭉 짚어봤던 내용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변호사입니까? 검찰 측 얘기. 당신이라는요. 검사한테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처음 본다. 당신은 존칭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 이화영 측 변호인, 정확히 얘기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김영태 변호사가 얘기를 한 거고. 다음 화면도 좀 보겠습니다. 검찰 얘기는 검찰 조서에 부동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보고를 했다는 증거를 채택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증거 부동의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 받고 온 거 아닌가. 미션이라니 예의를 지켜라. 어제 뭐 재판정 풍경 다 이랬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어제 수원지법 잠시 다녀오셨었잖아요. 이런 재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1년 이상 그 판사님한테 지금 이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그 원칙주의자시고 상당히 꼼꼼하신 이런 데 그 판사님인데요. 저는 이 저번에 7월 25일에도 이게 그 부인이 거의 난동 수준으로 했잖아요. 이렇게 재판이 파행되는 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 지금은 이제 그 이화영 측의 변호인이 한 17명 되잖아요. 이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화영을 위한 변호사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을 위한 변호사가 있어요. 저는 법무법의 해광의 서 변호사나 그 밑에 여성 변호사 예. 이분들은 이화영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덕수라든지 나머지 상당수는 이재명 변호사예요. 이분들은 실제 민주당에서 선임해 준 분도 있고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런 게 변호사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의뢰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덕수는 일단 갈등을 빚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이게 이재명 대표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게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면 좋고 번복이 안 되면 오히려 공격을 해서 이거는 검찰이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해유 협박에 의해서 진술한 거니까 신빙성이 없다.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이런 게 전략이거든요. 예. 어제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게요. 바로 이제 그 기피 신청서하고 사임서를 미리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게 거의 싸움이 없으면 이게 미리 기피 신청서를 미리 만들어 올 수는 없거든요. 또는 이게 사임서를 어떻게 미리 만들어 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런 설득이 안 먹힐 거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법원이나 검찰을 공격하고 예. 미리 사임하고 이게 기피 신청까지 서류를 보통 이게 저희가 그거는 미리 만들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만들 수도 없잖아요. 컴퓨터를 칠 수도 없고.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어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법원을 이렇게 공격하고 검찰을 공격해서 결국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이걸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정에 온 게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가운데 정장을 입은 인물이 바로 이 빨간 동그라미 안에 당사자가 바로 어제 여러 말들이 나왔던 바로 김형태 변호사입니다. 이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러니까 줄여서 민변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데요. 진보 성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논란의 인물이 된 김형태 변호사의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법조는 시험 잘 봐갖고 공부 잘해갖고 이런 친구들한테 전부 넘어가서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법이 자제를 해야 되거든요. 검찰도 철저히 자제를 해야 되고 칼자루가 있으면 집어넣고 안 써야지 겁만 주고서 끝내야 되는데 이걸 뽑아가지고 그냥 막 먼지털이식으로 뭐 인디안 기우지 하듯이 너 죽을 때까지 내가 판다. 사법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그거 알아서 검찰총장이 창피하니까 그냥 물러나든지 그런 게 없어지고 극한 투쟁하다가 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법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정치 차원에서 풀어야 되고. 꽤 변호사 경력이 많은 변호사기도 하더라고요. 1988년 민변 창립 멤버였고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포함이 됐지만 한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었던 이력을 보니까 3년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변호인단으로 합류했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네, 김형태 변호사는 그 88년 민변 창립 멤버인데요. 그 잘 보시면 과거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민변에서 거의 대표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그 당시 한 뭐 10년, 20년 전에 보면 시국 사건이라고 많이 했는데 예. 좌파 계열의 어떤 변호를 위해서 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 중에 이분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보도를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중요 사건마다 나왔던 그런 변호사인데 예. 이분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300만 원 받은 거 대법원 가서 무죄로 끌어낸 그 사건에서도 변호사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광우병 관련 소송도 대리했었고 광우병 소송도 좀 예. 맡았었군요.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해서 특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예. 특검 후보로 또 선정도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변호사예요. 굉장히 강성이고 이제 좀 연세가 되셔서 활발한 활동 안 하나 했더니 이제 어제 재판정에 직접 나서가지고 저렇게 센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판을 지연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은 그런 변호사 이력을 또 추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3년 전에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기도 했고 어제 보셨던 것처럼 아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지금 이상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배우자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생각할 땐 이게 다 재판 좀 지연 전략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서정욱 변호사님. 그렇죠. 저는요 지금 이게 그 민변이나 김형태 변호사님들이 민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게 간첩 사건 재판이요 거의 재판 지연에 의해서 6개월로 다 풀리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예. 보통 이게 재판을 지연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게요. 첫째는 이제 보통 판사 기피 신청이라든지
또는 이게 도중에 변호사를 이렇게 교체해버린다든지 이런 게 아주 재판 지연 전략의 단골입니다. 예. 저는 왜 부인이 해광의 변호사를 왜 못 나오게 합니까? 나오지 마라. 당신 이게 이러니까 못 나오니까 그 전날 이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거든요. 이게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저는 해광도 이게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해광은 못 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덕수 김영태 변호사에 나와가지고 예. 바로 이게 기피 신청하고 또 이게 사임서를 내버리고 이런 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고의로 지연시키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고의로 지연을 왜 시키느냐? 뭐 제가 보기에 시간을 벌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이화영 부의사의 어떻게든 진술을 번복하도록 계속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게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 소환이 임박했으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시간을 좀 지연시켜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나 소환을 이렇게 좀 늦춰보자. 이런 이게 전략하에서 치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 근거로 어떻게 미리 그 기피 신청하고 사임서를 미리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예. 싸움이 날 줄 모르잖아요. 예. 따라서 저는 이게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늦추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 근데 이승훈 변호사께서도 어쨌든 이런 재판은 좀 이례적으로 보셨을 텐데 김영태 변호사의 저런 전략 혹은 뭐 검찰과의 마찰 혹은 의뢰인과의 뭐 충돌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는 뭐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고요. 별 의미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며칠 연기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몇 주 지연시킨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유리할 게 있습니까? 아직도 검찰의 시간은 많기 때문에 전혀 큰 의미 없는 행동을 했고 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검찰이 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을 아니 국선 변호사 하면 되지 당신이 변호사 맞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좀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화영 부지사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의사와 배치되는 변호사들을 해임시켜버리면 돼요. 그럼 법정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걸 해임시키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뭐 이재명 대표 측이나 부인 측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지 않고요. 예. 해광 측 변호사도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해광 측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광 측 변호사들도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지금 조서 유출과 관련해서 3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압수수색도 당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화영 부지사의 생각과는 달리 해광 측 변호사들은 이 재판을 그만두고 싶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런 것들이 결국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해광 측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구속 기간이 10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나가고 싶어 하지만 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자기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좀 우유부단하게 진술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본인이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것들이 검찰이나 또는 본인이나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예. 우유부단한 행동들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면에 잠깐 제가 설명해드리면 검찰은 이 김영태 변호사를 겨냥해서 변호사 징계 개시 신청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 어제 저 재판정에서 행동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